지역의 주요 뉴스를 분석합니다.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시의 민간공원 사업이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논란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일로 논란이 일고 있나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공원 조성은 광주의 대표적인 현안 중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뭐 주민 공청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제 잡음이 있었었는데 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거쳐서 광주시가 최근에 2단계 사업의 우선 사업 대상자를 선정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공모를 거쳐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선정 과정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탈락했던 업체가 공정성과 또 법규 준수 여부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네. 또 광주시가 나름대로 이제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로 이어지는 등 이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 2단계 사업에서 선정된 업체들 어떤 곳들이 있나요? 네, 이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요. 우선 중앙공원은 1, 2지구로 나눠지는데요. 네네. 1지구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 출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도시공사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네.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 또 중해공원은 한국토지신탁, 또 북구 일곡공원은 라인산업, 이렇게 우남산공원은 우미건설, 그리고 신용공원은 이 산이건설 등 6개 업체가 이제 최종 선정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6곳 중에서 사실 광주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중앙공원인데요. 네. 이 중앙공원의 응모에 참여했던 업체 중에서 탈락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번에 이제 다시 광주시가 이제 감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응모한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이 불만 제기는 늘상 좀 있어왔던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흔히 그렇죠. 이제 공모 사업이나 이제 또 사업자 선정에서 이렇게 탈락을 하게 되면 네. 또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불만이 있기도 마련인데 그래서 사실 이 광주시도 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투명하게 한다. 네. 또 이 감사가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엄선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심사 채점표 뭐 유출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심사단의 후보 명단이 돌아다녔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네. 일부 업체가 사전 뭐 금품 로비설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니까 네. 이 감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얘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돌고 돌아서 확산이 되니까 이제 감사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제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뭐 지정 취소를 하겠다는 입장까지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뭐 경찰 내사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워낙 이 사업이 민감한 사업이다 보니까 네. 막 수천억대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제기도 상당히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광주시뿐만 아니라 경찰도 이제 내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관련 자료를 이제 좀 달라 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내사 단계에서 최종 수사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또 네네. 이제 경찰의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이 처음부터 굉장히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이렇게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이 잡음이 생기면서도 서둘러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이 서둘러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지역은 이미 20년 전에, 20년 조금 못 됐거든요. 한 17, 18년 전에 네. 광주시가 공원으로 지정을 하겠다 해서 이제 일부 그 공원에는 사유지가 있잖아요. 이 네네.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이제 제한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그러니까 한 2년 후죠. 네. 2020년 이내에 이것을 이제 공원으로 지정을 안 하면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광주시는 많이 돈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사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할 돈이 없어서 네. 이번에 이제 민간의 업체에 이렇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제 특례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업체가 이들 지정 장소에 이제 일부는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일부는 비공원 시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서 이 잡음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용석 광주시장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공약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감사에 대해서 좀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고요?
네, 이용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과정, 이제 6월 선거 과정에서도 이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이제 현실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그렇게 하면은 엄정하게 처벌을 하겠다,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정한 방법의 정책이나 또 사업 수행 시 뭐 문제가 밝혀지면은 지휘 여하를 불문하고 관용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단언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1단계로는 광주시 감사, 2단계로는 경찰 수사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1단계 뭐 광주시의 감사 결과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네, 일단 감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이제 순리대로 가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된 공무원이면 공무원, 관계자들의 사법 처리도 예상이 되고요. 상당히 공직사회에 또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최초로 경비원 일자리 협의회가 출범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논란 중에 하나가 갑질 논란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갑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두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아파트 입주민 또 아파트 대표자 협의회 관계자하고 경비원 사이인데 네. 이런 와중에서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경비원 일자리 협의체가 이제 출범식을 최근에 했습니다. 출범식을 네. 갖고 이제 갑질 문제랄지 임금 문제랄지 또 일자리 저 불안정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네. 예. 이렇게 광주에서 이런 경비원 일자리 협의회가 출범을 했다고 하니까 또 행여나 뭐 광주가 경비원들한테 더 안 좋은 곳인가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어떻게 해서 광주에서 이런 협의체가 출범하게 됐나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만 뭐 그런 경비원 갑질 문제가 더 심해서 그랬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않거든요. 이제 광주는 좀 그보다 좀 더 이제 선진화된 이제 관련법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지난 4월이었죠. 광주시의회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그 고용 안정 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번에 이제 협의체가 발족하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네, 그럼 이 조례 덕분에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됐는데 조례 안에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나요? 말 그대로 이제 이 조례는 이정현 전 시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경비원들의 어떤 최저임금이랄지 또 고령자 경비원들의 임금 뭐 은행 운영이랄지 저 직접 고용에 따른 이제 노사 관계 문제 그리고 노무 관리 상담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좀 시책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매우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 아주 앞선 조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같은 조례 제정이 광주에서가 처음인가요? 사실 이 조례가 처음은 아닙니다. 광주시가 처음은 아니고 좀 내용은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명칭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경기도 의회가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부산 기장군 의회도 이런 게 있었었고 자치단체에서는 광주에서도 북구의회에서도 이런 조례안을 제정을 했고 시행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게 단순히 조례를 넘어서 협의체가 공식 발족을 했다는데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제가 알 거예요. 3,700여 명, 4,000여 명 조금 못 되는데 이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약 800여 명이 일단 회원으로 등록한 상태고요. 이제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자체면 지자체 또 입주자 대표면 대표자 이렇게 그 관련된 이 당사자들과 이제 사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경비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활동을 펼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번 경비원 일자리 협의회 출범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 협의체가 정착이 되면은 우선 갑질 논란이 좀 됐었던 임금 문제랄지 결국은 갑질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임금하고 고용 관계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경비원들의 상당히 억울한 면도 있었었는데 이런 불리한 면들이 좀 우선 좀 개선되지 않을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더 큰 의미는 이와 같은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
굉장히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경비원의 문화, 경비 업무의 문화가 상당히 그런 순기능이 주는 혜택이 되면서 결국은 경비원뿐만 아니라 입주민 또 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경비원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자 이 아파트 주민들이 뭐 헌혈증, 치료비까지 모아서 이 경비원을 도왔다라는 따뜻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쪼록 광주에서도 이번 경비원 일자리 협의회 출범으로 인해서 경비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